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5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다 갔네요. 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뉴스를 좀 읽으려고 이거저거 기사들을 봤는데 뉴스는 되게 많았는데 조금 토픽으로 삼아서 읽을 만한 내용들은 아닌 것 같아서 좀 다 쳐내고 나니까 기사가 별로 없네요. 그래서 오늘은 짤막하게 기사 2개 정도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후분양제 로드맵 이달 말 나온다. 공공주택 단계적 적용 가닥, 이런 제목의 기사네요. 후분양제 관련된 기사들이 오늘 좀 여러 언론사에서 보이더라고요. 후분양제는 한번 얘기한 적,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얘기한 적 있죠. 예. 지난 10여 년 전에 규제가 막 가해지던 시절에서도 후분양제가 도입이 됐었을까요? 안 됐었을까요? 다 말했던 거지만, 예. 그 당시에 어떤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지금이랑 비슷했죠. 처음에 분양권이 움직이고, 항상 그래요. 부동산 움직이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분양권이 움직이고요. 그러니까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하면서, 예. 분양권이 왜 움직이겠어요?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기 지역의 분양권들이 막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하면서, 예,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분양권의 규제를 가합니다. 분양권 시장의 규제를 가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분양권 시장 규제를 가한다는 얘기는 분양권을 사고 팔고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분양권 사고 팔 때 세금을 많이 물리거나, 지금이랑 똑같죠? 예, 그렇게 규제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 당시 했던 거 반복하는 거예요. 좀 더 강하게 하고 있지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분양권 사고 팔고 못하면 그 다음 뭐 하겠어요? 분양권을 못 사면 분양권이 될 수 있는 애를 사자 해서 뭘 사요? 그 당시에 이제 재건축을 샀죠. 당시만 하더라도 10여 년이 아니죠.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재개발이 지금처럼 확 와닿는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개발은 2003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2003년 12월 30일에 서울시 조례 만들고, 2004년에 한 400개 정도, 한 380몇 개 정도 될 거예요. 예, 서울시 기본계획에서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때부터 사실 재개발이 붐업했고, 2003년 11월 달에 2차 뉴타운, 그 다음에 2005년에 3차 뉴타운 지정하면서 재개발 붐이 막 갔죠. 그러니까 재개발은 나중에 후행했던 거고, 재건축이 먼저 선행을 했는데, 재건축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권을 막으면, 그러면 분양권으로 될 수 있는 재건축 투자를 하자라고 해서 재건축으로 막 쏠림들이 가니까, 그 다음에 뭘 잡아요? 예. 분양권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재건축으로 수요가 가면 재건축을 잡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뭘 했습니까? 투기과열지구 내에 재건축 조합원 지위 변경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재건축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재건축은 조합원 지위 못 변경하게 하겠다 막았죠. 작년 파리 부동산 대책 나오면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 변경 금지 규정 부활했죠. 예. 그리고 또 뭐 생겼어요? 하나 더 생겼죠. 재건축만 잡으면 안 되고, 결국 분양권이 될 수 있는 것도 뭐 있어요? 재개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도 잡아야겠다. 10년 전에 재개발 같은 경우는 뉴타운에 토지거래 허가 제도라는 걸로 사고팔고를 막았었어요. 근데 지금 아직 그거는 다시 지금 부활은 안 시켰는데, 지금은 파리 대책에서 뭘 했냐면, 조합원 입주권,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거래하는 거 막겠다라고 해서 2017년 10월 24일 날 법 개정했죠. 그래서 지금 재개발 사업도 조합원 지위 금지 규정이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데가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2018년 1월 24일 이후에 사업시행인가 접수하는 단지부터 적용이 되는데, 이런 복잡한 얘기 다 하면 정신 없으시니까 일단 재개발도 어쨌거나 규제에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불똥이 튀는 것들을 막아 나가면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 규제를 적극적으로 규제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또 하나 규제를 했던 게 뭐냐면 후분양제였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후분양을 걸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재건축으로 후분양해서 지은 아파트들이 지금 서리풀 이편한 세상 맞나요? 서리풀 재건축 조합, 재건축 사업으로 지어진 방배역에, 거기를 이제 후분양했고, 그다음에 반포 자이, 반포 주공 3단지 재건축, 반포 레미안 포스티지, 반포 2단지 주공아파트 재건축, 이런 단지들이 다 그 당시 규제에 따라서 후분양을 했죠. 그러니까 민간 택지 후분양까지도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당시에도 후분양들을 많이 했죠. 뭐 SH공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집 한 80% 정도 져놓고 분양하거나, 예, 그렇게 후분양하는 경우들이 공공은 많이 있었는데, 민영도 그 당시엔 재건축 같은 경우 후분양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안 하고 있고, 후분양이 유리하냐, 선분양이 유리하냐, 선분양제, 후분양제 관련해서는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제가 좋은 글이라고 하면서, 클리앙의 어떤 회원분께서 써주신, 클리앙 내 집 마련 소모임에서 써주신 좋은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린 바도 있었는데, 후분양 얘기가 한동안 언론에서 나오지 않아서 그 글을 따로 막 이렇게 깊이 있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없긴 한데, 아마 조만간 그 글을 놓고 후분양제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후분양제 로드맵이 이달 말, 5월 말에 나온다 그랬으니까, 아, 정부가 후분양을 건드리려고 하는구나. 후분양제가 이번에도 도입이 되겠구나. 이번 규제장에서도 후분양제가 되겠구나 싶어서 좀 언급을 따로 해야 될 것 같네요. 아무튼 뭐 오늘은 아니고요. 나중에 시간 잡아서 한번 그 내용들은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사 내용 조금 더 읽어봅니다. 국내 아파트 시장의 후분양제 도입 방안을 담은 로드맵이 빠르면 이달 말 발표되고, 공공주택 등의 일괄 도입 대신 단계적 확산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내용이 이래요. 아파트 후분양제도는 하자 문제에 취약하고 분양권 전매 등 투기 조장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선분양제 대신 마련된 대안인데, 공공, 민간 구분 없이 공정률 80% 이상을 보인 다음 분양한다는 내용이다. 1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빠르면 이달 말 제2차 장기주거 종합계획 2013년에서 2022년을 통해 후분양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서 LH는 공공기관의 시범 실시를 시작으로 후분양제를 확대하고 민간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민간 기업의 경우 후분양제를 도입할 경우 주택도시기금 대출이자와 한도 분양 보증 등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기사만 봐서는 뼈대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공공에서는 시범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공공이라고 하는 거는 SH나 LH 같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출연한 사업 시행자들이 분양하는 단지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후분양제를 한다는 얘기고요. 민간 부분, 결국은 이제 지금 부동산 시장 가격 불안한 가격이 막 폭등하고 했던 지역들이 결국 인서울, 서울 안에서 좋은 지역들, 인기 있는 지역들이잖아요. 그런 지역들은 어떻게 건드릴 거냐 봤더니 민간 같은 경우는 강제하겠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죠? 예, 지금 이 내용에는 강제하겠다는 내용은 없고, 다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해서 유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거냐? 돈 빌려 쓰는 거 좀 금리 싸게, 좀 또는 많이 빌려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준다. 뭐 그 정도로 가닥을 잡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로드맵을 봐야지 조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후분양제를 도입할 경우에 리스크 등에 대해서 얘기들 나왔는데, 이 내용은 뭐 되게 장점 단점들이 되게 상반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짤막하게 얘기할 내용은 아니라서 나중으로 미루도록 하고요. 그리고 일단 후분양을 하게 되면 이렇잖아요. 지금은 선분양인데, 다시 말해서 집을 짓기 전에 분양하는 형태로 지금 계속 공급해왔는데, 후분양 도입, 갑자기 내일부터 후분양 도입해 그러면 집을 다 지은 다음에 분양해야 되니까 몇 년간은 주택 공급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지금 청약통장 쓰려고 했던 사람들, 내 집 마련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몇 년간 불안한 상황인 거잖아요. 몇 년 뒤에 후분양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시점 가서 분양 못 받으면 이 공급에 대한 공백이 일단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좀 당장 바로 후분양을 도입하지는 않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2년간 공공분양이 중단되는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후분양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그런 형태의 로드맵이 나오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자, 후분양자에 관련해서는 다음에 또 좀 더 기사 또는 좀 더 심화된 내용으로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전매 제한 해제 앞둔 새 집 분양권을 노려라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새 아파트가 귀한 대접을 받는 상황에서 다음 달 전매 제한이 해제되는 분양권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단지는 마포와 목동 등 6곳인데 2016년 11.3 부동산 대책으로 분양권 전매가 1년 6개월간 제한됐던 곳들로 일반 분양 물량은 한 2,523가구에 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의 분양권 전매가 보통 한 6개월 정도 전매 제한들이 있어 왔다가요. 2016년 11월 3일날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되고요. 예, 그리고 그 개념이 도입되면서 전매 제한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난 단지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었던 게 1년 6개월로 1년이 더 붙은 단지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2016년 1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분양했던 단지들이 1년 6개월 전매 제한들이 다 걸려서 나왔고, 지금 이제 그 시점이 다가오니까 이제 그 전매 제한 묶였던 것들이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신촌 그랑자에 이런 아파트가 아마도 이 1년 6개월 전매 제한이 있었던 단지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 단지들이 이제 전매 제한이 풀리면 매수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파리 대책 이후에, 그리고 그 전에부터 해서 이제 그 아예 분양권 전매 제한이 안 되는 단지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분양권을 지금은 이제 아예 요새 분양하는 단지들 같은 경우는 청약에서 당첨되지 않으면 결국 살 수 없다라고 지금 인식이 되어 있지만, 제한적으로 이렇게 일부 물량들 같은 경우는 거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조합원 물건 사도 좋지만 조합원 물건 사기에는 좀 보통 조합원 입주권 투자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좀 일반 분양권 선호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매 제한이 풀린 일반 분양권을 매수하면 새집 가기 전에 분양권 상태에서 뭐 매수할 수 있지 않냐, 노려라 라고 기사를 얘기는 하고 있는데, 기사에 보니까 어느 단지인지 나왔네요. 예, 일단 관악구 이판향 서울대 입구 같은 경우는 풀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촌 그랑자이, 그다음 성북의 레미안 아트리치, 여기 석관동 재개발구역이죠. 석관이고요. 예, 그리고 연희파크 푸르지오 서대문구, 양천구 목동파크자이, 그 다음 종로구 경영 롯데캐슬, 물량들이 이렇게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일반 분양 봐라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일반 분양 이렇게 전매 제한 풀려도 아마 매물들 많지 않을 거예요. 매물이 많지 않은 게 분양권 전매를 목적으로 사실 뭐 물건 받으시는 분도 있지만, 실수요자분들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꼭 팔 생각이 없이 그냥 입주하려고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결국 전매 목적으로 받은 사람들 물량을 사야 되는데, 요새 이제 올해 2018년 1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가 분양권 같은 경우는 50%로 세율이 올라갔잖아요. 이제 그래서 지방세까지 하면 55% 세율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거래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내 손에 쥐어지는 게 얼마 없으니까 매도자들이 항상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매물들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매도자들은 또 그런 마음이지만 매수자들 입장에서도 지금 쫓아가서 물건을 사야 되냐, 이런 판단을 하기에 조금 아리까리한 그런 시점이죠. 왜? 주변에 결국 이런 분양권을 투자를 한다거나 분양권을 매수해서 내 집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할 때는 이제 부동산 시장 전체적인 흐름, 분위기도 되게 중요한데, 이제 기사에서 뭐 계속 이제 그런 시장 분위기에 대한 기사들은 계속 나오니까 맨날 그런 얘기만 하면 뭐 일 단위로 바뀐 얘기하면 지겨울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해서 그런데, 근래의 흐름은 좀 안정세, 부동산 가격 상승률들이 다 꺾이면서 조금 주춤한 거래 절벽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잖아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매수자들도 매도자가 원하는 그런 호가를 다 받아주면서 쫓아가기에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샀는데 내가 상투 잡았다라고 판단이 되거나, 또 내가 샀는데 가격 꺾이거나 하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프리미엄 주고 사는 건데. 그러니까 매수자들도 좀 주춤하고 매도자들도 과도한 거래 비용, 양도소득세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고, 그러면서 거래가 막 확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사에서는 노려라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얼마나 거래량이 많이 터질지는 봐야죠. 물론 아마 딱 끝나고 나면 거래량들은 많이 보일 거예요. 많이 보일 건데, 원래는 이 불법 전매, 그러니까 이 거래 제한 기간에는 거래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사이에도 사실 거래하는 분들이 암암리에 이제 끝나고 나서 계약서 쓰고 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물량들이 초기에 아마 거래 신고되는데 찍히겠죠. 근데 실제 알아보면서 거래되는 양은 그렇게 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번 한 주 뉴스 열심히 읽어봤네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뉴스와 다른 이슈들 가지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